네. 위 앉혀놔도 뒤로 그냥 넘어가고 힘이 없어서. 지금 거동이 안 되시네요, 그러면. 예, 전혀 거동이 없으시고. 예. 병원에서, 그러니까는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하다가 일단은 목하고 허리가. 네. 많이 신경을 죽인다 해서 그걸 수술을 하셨어요. 한 달 반 정도 전에. 네. 근데 그거 수술을 하고도 여전히 호전되는 건 없는데 배변만 안 막혔어요. 네. 일단은 배뇨는 지금 막혀서 예. 꽂고 있거든요. 소변줄기를 처음부터 쓰러지고 누워 계시는 날부터 네. 소변줄기를 계속 지금 꽂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비뇨기과에서는 이미 가망 없다고 그 신경은 안 살아날 거라고. 네. 그래서 배에다가 직접 연결을 할까 했는데 그거는 아직 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냥 소변줄기를 다시 꼽았거든요, 밑으로. 아, 그래요. 근데 그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신경과를 가서 또 봤는데 네. 파킨슨이라는 거예요. 아, MRI 머리 쪽도 찍어 보신 거죠? 예. 네, 머리 쪽 사진. 예, 근데 거기서는 뭐 해줄 거 없다 그래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어요. 네. 근데 요양병원에서 또 파킨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파킨슨 병이요. 예. 파킨슨 병이 그 진단을 할 때 예. 의사나 병원에 따라서 파킨슨으로 볼 수도 있고 파킨슨으로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파킨슨이라는 병이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파킨슨이라는 병은 이게 딱 명확하게 구별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증상이 요거 이런 증상 저런 증상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어떤 의사 선생님은 파킨슨으로 진단하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또 파킨슨이 아니다 이렇게 진단할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파킨슨이다 파킨슨이 아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이런 경우는 지금 어머님의 현재 상태, 증상, 불편한 상태, 불편한 증상을 지금 치료하는 게 발을 이렇게 긁잖아요. 네. 발바닥을 긁으면 엄지발가락이 네. 밑으로 오므라드는 게 정상인데 예. 저희 엄마 같은 경우 위로 뻗어요. 그걸 이제 그걸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검사인데 어떻게 알고 계시네요? 예. 그걸 이제 뇌신경을 검사하는 발바닥을 긁는 검사가 있어요. 바빈스키 검사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께서 뇌신경에 어떤 변화가 오기는 온 겁니다. 뇌신경에요. 예, 근데 이제 좀 가볍게 오신 상황은 아니고 좀 이제 심각하게 오신 상황이라 대소변까지 이상이 오는 건데 지금 요양병원에서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하고 계세요? 그냥 그 물리치료밖에 없더라고요. 예.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파킨슨 약을 네. 그쪽에서 일단 큰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파킨슨이라 해갖고 9월 30일까지 약을 드셨어요. 네. 그때는 제가 이 손가락이 굳어지는 모양이 네. 약간 좀 펴졌었거든요. 근데 그 약을 어제 끊었어요. 네. 거기서 또 아니래니까 끊어야 되잖아요. 파킨슨이 아니라고 하니까 끊으셨네요. 예, 의사가 먹을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예. 먹을 필요 없다고. 파킨슨이 아니라고.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약을 끊고 나서 호전이 안 되고 며칠 있다가 그 반응이 다시 나타나냐 그랬더니 2, 3일이면 나온대요. 네. 근데 제가 봐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 목하고 허리를 수술을 하셨다고 했죠? 네네. 예. 수술 전후로 비교가 차이가 납니까? 어머님 증상. 네. 혼자서 전혀 뒤척거리지를 못해서요. 네. 한 열흘 정도부터는 네. 이 눈도 먼 허공을 바라보시고 예. 이 굳어지는 이 관절 있잖아요. 네. 손을 이렇게 폈다가 꼬부렸다 하잖아요. 왜? 네. 그러면은 이 관절이 굳어지는 게 저는 느끼겠어요. 지금 그 관절 굳어지는 거 보니까요. 예. 뇌 쪽에, 뇌신경에 어떤 뇌세포의 변화가 오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가벼운 증상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관절에 강직이 오는 거는 뇌신경에. 얼마나 지금 밥을. 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치 종류 있잖아요. 네. 이런 건더기가 있는 건 전혀 못 드시고,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그냥 넘기시는 형이에요. 근데 그것도 소화도 못 시키고 못 드시겠다 그러세요. 예. 지금 그 삼키는 작용을 하는 그 연화 작용을 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킨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네.
한방에서는 이런 증상을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네. 풍이 왔다 그러죠. 풍? 예, 풍이 왔다고 해요. 이런 파킨슨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날 때 네네. 일종의 풍으로 나타난 증상이다. 지금 어머님의 증상은요. 예. 그래서 뇌의 문제를 한방에서는 풍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킨슨 병에 준해서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예. 중풍이 왔을 때 손가락이 관절이 굳어지는 것처럼 풍의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네네. 경우는. 그래서 이제 맥을 보면요. 이런 분들 맥을 보면 혈관이 아주 빳빳하게 경화되어 있는 형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풍이 오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그 형맥을 풀어주는 한약을 투여하면서 예.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손 쪽 강직 오고 이런 예. 여러 가지 마비가 오는데 이건 뇌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를 치료하려면요. 네. 뇌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를 일단 똑바르게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네. 그리고 뇌로 올라가는 구멍, 네. 배후두공을 뚫어줘야 됩니다. 500원짜리 정도 크기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뇌로 올라가는 모든 신경들과 혈관들을 원활하게 소통이 되게 해줘야지 치료가 되는데 지금 이제 전화 주신 그 상황을 들어보면은 간단한 상황은 아니고요. 네네. 조금씩 좋아지는 걸 목표로 해야 되고 일단 진행되는 걸 막고 지금 그분의 증상을 조금이라도 좀 덜 불편하게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일단 치료해야 되는데 턱관절을 이용해서요. 네. 이렇게 파킨슨이나 파킨슨 유사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들어가면은 지금 조- 턱을 많이 떠시거든요, 식사하실 때. 지금 이렇게 턱을 떤다. 그건 이제 진전이죠. 아래턱만 그것도 예. 윗턱이 아니고. 하악 진전이라 그래가지고 턱이 이렇게 떨리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중풍이나 파킨슨이 아니어도 턱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경련 비슷하게 떨어요. 그러니까 그게 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방에서 바람에 흔들리듯이 이게 태극기가 팔랑팔랑 흔들리듯이 턱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일단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수평으로. 그러면은 일단 요양병원보다는 한방이 낫다는 아,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이제 치료법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요양병원에서도 턱관절을 치료하는 의료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방 한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지금 뇌신경을 치료해야 된다. 머리에 풍이 왔다. 그리고 턱이 떨린다. 예. 턱을 안정시켜야지 뇌가 수평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턱관절을 이용해서 뇌신경을 예. 치료를 하는 그런 의료진이 좀 협진을 해주면은 예.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킨슨이나 파킨슨 유사 증후군이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네. 이 턱관절을 이용해서 좋아진 사례가 턱관절 균형학회 치료 사례에 보면은 동영상도 많고요. 네. 아주 좋아진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현대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턱관절을 치료하면은 파킨슨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은 분일수록 빨리 낫고요. 이제 70대, 80대로 갈수록 그 치료 속도는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네네. 파킨슨 유사 증상, 파킨슨병과 비슷한 증상들이 나올 때는 턱관절 치료를 해서 뇌신경을 안정시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오늘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예. 네.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머님 너무 걱정 마시고요. 꼭 그 어머님께서 참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예. 언제나 고맙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